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혼 후 분노와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부부들 중에는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 편향에 의해 벌어지는 상황으로 다양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이혼 후 후회보다 분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루어 봅니다. 이혼 후 분노하는 경우 중에는 전 배우자가 자신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경우인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혼 후 자신은 힘들게 사는 경우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이혼 부모를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전 배우자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을 통해 들은 전 배우자의 삶이 자신보다 이혼 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들려오면 이혼자들 중에는 이혼한 것에 대해 그리고 전 배우자에 대해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이혼은 이루어졌지만 정서적 이혼이 안 된 경우라고 하죠. 이혼은 법적으로만 정리된다고 해서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과 자립하지 못하고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혐오가 있다든지 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있는 경우 법적 이혼은 되었지만 정서적 이혼은 되지 않은 경우죠. 아울러 전 배우자에 대해 화와 분노하는 경우도 법적 이혼은 되었지만 정서적 이혼은 되지 않은 경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 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꼴보기 싫고 함께 살기 싫은 배우자와 빨리 거리두기와 속박에서 벗어나기에 몰입하다 보니 이 굴레만 벗어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정서적 존재이기에 꼴보기 싫은 삶과 헤어져도 정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이혼을 도피적, 처벌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꼴보기 싫은 배우자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이혼과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도피적, 처벌적 이혼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와 이혼 후 삶이 불안정할 경우 그리고 전 배우자는 자신보다 잘 사는 것을 듣게 될 경우 이혼한 분은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정서적 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따라서 결혼도 준비를 하지만 이혼도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즉 준비된 이혼이 아닌 홧김에 자존심 때문에 하는 이혼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혼 후 분노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우울감과 상실감, 좌절감과 유기감 등으로 인한 무기력, 자존감 하락, 죽고 싶은 마음, 삶에 대한 회의 등이 생기죠. 준비된 이혼은 경제적이거나 공간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혼 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평소 외로움이 심하거나 대인 기피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적이거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 이혼 후 적응보다는 부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태에서 전 배우자의 행복한 소식을 들었을 경우 자신만 손해보았거나 도피했다는 생각에 자격지심이 생기고 처벌적으로 이혼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 같은 피해의식이 생길 경우
이혼 후 삶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때부터 정서적, 심리적 상태는 허물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과 술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이에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위로가 되는 듯 하지만 술 기운이 사라지면 울적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자신이 헛살았다는 자괴감과 어리석었다는 후회로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이혼은 자유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이혼 후 삶에 대해 준비 없이 대안 없이 이혼할 경우 만족보다 후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에 조언해 드리기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 한다면 준비된 이혼을 하라는 것이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조언을 해 드리면 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 확증 편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 중 이혼자가 있는데 이혼 후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면서 자신도 이혼만 하면 더 잘 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깊은 속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페르소나라고 하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혼만 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긍정 편향일 수 있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인지 부조화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만만찮듯이 이혼 생활도 만만찮습니다. 특히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독립, 자립, 자율성 등의 한계를 가진 분들의 경우 이혼 후 삶은 만만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선택도 신중해야 하지만 이혼 후 삶에 대한 사전 코칭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하는 분의 평소 성정이 어떠한지도 큰 변수가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탐색 없이 이혼만 하면 행복 시작이라고 긍정 편향과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좌절과 실망, 그리고 차후 후회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길 바라오며 오늘은 이혼 후 분노와 후회하는 경우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